영끌, 비투,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하기 때문이죠. 이 위험한 시장에서 잃는 사람이 나는 아닐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간다. 네네. 그러면은 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 인위적으로 좀 조절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부자 되는 사람. 예. 그런 위험성을 자기는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자가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성공이라고 믿는 분들도 훨씬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모두가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노력 여하에 따라 또 달라지다 보니까 반대로 부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또 미움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약간 나쁘게 불법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그런 믿는 인식이 분들도 있죠. 되게 많잖아요. 뭐 실제 그런 거 언론에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를 미워하는 게 우리나라가 좀 유독 심한 건지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재밌는 게 조선시대 이 소설을 보시면 홍길동전, 장길산, 네. 임꺽정, 뭐 일지매까지 네. 이분들의 특징이 다 도둑입니다. 근데 그냥 나쁜 도둑이 아니라 의적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나쁜 부자의 돈을 뺏어서 나한테 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옛날부터 들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과거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 부의 분배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것을 이제 저는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보고 있는데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네. 과거는 뭐 신분 사회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평민들은 부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이제 나쁜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누가 혼내줘서 그거를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그런 네. 이야기들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유구한 전통 문화. 유구한 전통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심한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그 민족 영웅이라고 그러죠. 어떤 나라에서 회자되는 그 나라의 이런 중요한 인물들. 뭐 보통 그 민족 독립운동이라든가 이제 이때 영웅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이런 장군님들 많이 계시고 한데 독특한 것이 이런 도둑들이 우리나라는 있다는 거죠. 아니 로빈후드도 있잖아요. 로빈훗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독립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또 이것도 특이성이다. 네네. 야,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뭐 귀족이나 뭐 이런 신분제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심한 이유는 뭘까요? 예, 특히 이제 일본 같은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민들이 양반이 될 수 있고 네. 또 이제 양반도 사실 뭐 과거 뭐 3대 이상 합격 못하면은 평민으로 떨어지고 또 뭐 영모 같은 데 휩쓸리면은 천민으로도 가고 네. 천민 출신으로 뭐 벼슬 산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계층 이동이 조금 자유로웠던 나라입니다. 비교적 신분제 사회라고는 하지만 네. 특히 뭐 영종조 시대 뭐 18세기 이후로는 뭐 공명첩 큰 부자들이 양반 사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욕망 일반 평민 계층에서의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전해져 내려온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고 네. 나를 이렇게 자랑하는 나를 존재감을 느끼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되게 폐쇄적이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계층 이동이 좀 되는 나라였군요. 그렇죠.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그런 측면이 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감히 엄두도 안 내고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살자 이런 마인드가 훨씬 더 길어졌었다. 특히 이제 유럽이나 그 이슬람 문화권 이쪽이 그 유일신 종교잖아요. 이쪽 가치관은 계급을 막 이렇게 뒤집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신이 준 질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뭐 상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물론 그 근대 이후에는 이제 신분제장에게 혁파가 되고 그런 이제 역사가 서양에는 있었지만은 다 바뀌지는 않아서 지금도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귀족에 대한 인식 또 뭐 스웨덴이라든가 입헌군주제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은연중에 자기 사람들 성만 보면은 저거 귀족 집안이다. 네. 사는 집안이다. 그런 게 있고 프랑스 혁명의 나라인 프랑스도 어느 정도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은 꼭 나와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무슨 뭐 학군 안에 드는 서연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귀족 자제라든지 이런 어떤 가문들의 가문 중심으로 혈통. 들어간 학교들이 있어서 거기 나와야 뭐 CEO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그 계층 이동이 자유로웠어 그런 전통이 있었고 현대에서 그걸 더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 욕망이 굉장히
살아 있는 거죠. 지금. 일본도 뭐 특이 성씨들은 다 귀족이고 부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네네. 봤거든요. 그렇죠. 일본도 그 성으로 구분이 되고. 네. 우리나라가 오히려 낫네요. 김이박채 정으로 그냥 다 네네. 뭉뚱그려놨으니까 예, 그냥. 뭐 몇백만씩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그래도 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훑어보면 이제 근현대 중세부터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래도 그런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기회를 지금 성취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지금 더 커서 그렇죠. 현재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안에서 행복을 찾는데 나는 분명히 될 맞습니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안 계속 그러니까 되니까. 약간 희망 고문도 있을 수도 예, 있고 더 막 속상하고, 속상하고 더 부당하다고 느끼고 그러면은 이런 게 유구한 전통이라면 뭐 우리가 이 안에서 그래도 좀 성공을 찾아야 되는데 네네. 또 성공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뭐 행동 뭐 어떤 심리학적으로 한국인 특성상 네네. 뭐 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예.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전 세대 네. 정도까지는 굉장히 정보력이 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예, 기회가- 어디가 개발되고 또는 이제 어느 주식이 뭐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어떤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잘 읽고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좀 됐던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전 그리고 그 시대까지 뭐 자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 이제 디폴트고 네. 노력은 근데 최근에는 이게 확실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자산도 그렇고 상당 부분 그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쪽은 너무 그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근데 또 한국인들은 내가 빨리 부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고 또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거죠. 영끌, 네. B2.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3월 13일 기사인데 그 이제 미국의 어떤 투자사 임원이 한국 사람들의 투자 양태를 오징어 게임에 비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막 목숨 걸고 하냐? 예.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이게 또 약간 그 특성이네요. 네네네. 유독 낙천적인. 예, 그 낙천성이 거기서 그쪽으로 나오는 거죠. 나는 괜찮을 거야. 예, 그 거기서 이 위험한 시장에서 잃는 사람이 나는 아닐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하면 네. 한국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미장의 한국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많으면 거기가 국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 이유가 이게 어쩔 수 없는 성향이다는 거죠. 어쩔 수 없진 않겠죠. 뭐 자신을 바꾸실 수는 있겠는데 네, 근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유독 뭐 이렇게 빨리 막 이렇게 부자 돼야 돼? 막 이 생각에 이렇게 집착하시는 걸까요? 그 이제 인정 욕구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고 네. 남한테 영향력을 미치려면 빨리 미쳐야 되니까. 예, 그걸 이제 갖춰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갖추지 못한 상태를 되게 못 견디는 거예요. 빨리 좀 떵떵거리면서 네. 남들한테 이리 오너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이 월급 다니면서 그래서 또 여러분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이 월급 받고 이 회사 다닐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저 이거 저 공감합니다. 제 신입사원 때 대기업 들어갔을 때는 다들 너무 좋대요. 네. 이 정도 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 3, 4년만 있으면 이 돈 받고 내가 여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네.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받는 돈이 현재에 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객관적인 네. 지금까지 어디 검증된 네. 나의 능력과 나의 상태인데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럼 이게 쉽지 않네요. 그러면 일반적인 한국인들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간다. 네네. 그러면은 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 인위적으로 좀 조절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부자 되는 사람. 예. 그런 위험성을 자기는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운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네. 어쨌든 그런 위험도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공감되는 게 S&P 5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20년, 30년 투자하면은 뭐 물가 상승률보다 엄청 높기 때문에 이거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네. 갔다가 꼭 그 레버리지 막 이런 데로 막 가세요. 코인도 시작했다가 갑자기 막 뭐 알트코인 막 잡코인 막 사러 가시더라고요. 네네네. 어쩔 수 없는 이게 또 예, 그런 그 성향이 없구나. 장기를 못 견디시는 못 거죠. 견디는구나. 네. 이게 빨리 인정받고 빨리 나는 지금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네네. 그 마음에.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으면 한국인들은 좀 그래도 좀 부자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예. 극복 못하면 사실 이게 투자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주식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바로바로 빼면은 수수료도 안 나잖아요. 수수료도 많이 시키는데. 그러니까 꼭 그래서 이제 빠지면 팔고 오를 때 사고 이걸 네네네. 막 계속 반복하시는데 이게 한국인들은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비현실적 낙관성 네. 이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이거 뭐 투자를 할 때 이건 좀 어떻게 좀 이런 뭐 문구라도 매일매일 뭐 떠올려라라든지 뭐 명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없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조금 정도가 심한 분들은 거의 병에 가깝게 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안 그렇지. 네. 이거기 때문에 남이 뭐라 그러면은 본인을 욕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큰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네. 사실 또 이런 분들은 크게 이제 물리거나 크게 손해를 입으셔도 이건 뭐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거고 뭐 조작이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지나친 비현실적 낙관성은 병입니다. 거의 나을 수 없는 우리가 병이 많네. 네네. 아니 이게 어디서 느껴지냐면은 그 청약 같은 거 중에 무순위 청약이라고 뭐 이게 뭐 한 4년 전, 6년 전 분양가로 지금 한 채가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저번에 막 300만 대 1이었어요. 그 300만 명이 신청해서 한 명 되는 건데 그 주에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밥 먹으면서 그거 당첨되면 어떡하지 하는 걸 막 고민하는 거야. 그렇죠. 된 다음에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 자금 계획 세우고 막 하시더라고요. 300만 대 1인데. 네네.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한국인들은 비현실적 예. 낙관성. 예. 또 그 재밌는 게 로또 그 음모론이 많잖아요. 로또 음모론. 조작이다 이거. 로또 조작이다. 저렇게 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안 될 리가 없다. 어떻게 열 몇 명이나 나오냐. 네. 조작이다 이거. 근데 그 확률상 그냥 당연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사는 사람 수 뭐 이렇게 그래서 사는 사람이 너무 생각해 보면은 많으니까. 이해가 된 부분인데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 거죠. 약간 한국인들이 약간 도박이나 뭐 스포츠 토토, 뭐 불법 토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강합니다. 그런 경향성. 그런 것들도 네. 강해요. 뭐 카지노는 미국도 있고 네. 일본도 이제 뭐죠 이거 뭐 빠친코. 빠친코 좋아하고 네. 하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중독적으로 도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 감수를 그렇게 크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돈 투자하면 난 딸 수 있다. 네. 쟤들은 못 따지만 난 딴다. 이 생각이 훨씬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형 뽑기 같은 거 네네네. 이런 거 뭐 엄청 하거든요, 사람들. 또 뽑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뽑으니까 내가 가서 막 하거든요. 네, 근데 나도 나는 될 거다. 여지없이 잃고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또 특성이다. 그게 또 그 구한 말에 한국을 방문했던 네. 이탈리아 이제 영사로 왔던 분이 있습니다. 네. 까를로 로제티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 책에 그게 나와요. 이게 또 전통이네요, 이게. 약간 유구한. 원래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나라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아서 네. 사람들의 힘도 되게 빠져 있고 평소에는 네. 그랬는데 어디서 도박판이 벌어지면은 막 몰려와가지고 막 원성을 높이고 막 눈이 쌩쌩해가지고 막 시간을 보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이제 뭐 섣불리 뭐 이렇게 내국인 카지노를 막 확대한다고 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겠네요. 이게 약간 중독으로도 가나요? 그러니까 중독으로 많이 가죠. 이게 뭐 어떤 음주라든지 뭐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들도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경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네. 도박사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어떤 그런 도박의 확률을 되게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네.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은 따고 뒤에 나오면 잃는데 계속 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앞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동전은. 네. 근데 계속 뒤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앞이 나올 거야. 100%야.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인 유독 심한 거예요, 그게 더. 그 이제 국가 간 연구는 없습니다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크죠. 비현실적 낙관성. 네네. 나는 될 거다. 이번엔 될 거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성향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사회는 또 이제 저성장 국가로 네네. 이제 가고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 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네. 진짜 뭐 물질적인 부도 중요하겠지만 뭐 다른 어떤 뭐 진정한 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이제 어떤 제가 원하는 수준의 부를 아직 가져보지 못한 입장에서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저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대한민국 1% 부자가 자산 29억이래요. 네. 근데 사실 29억 있다고 아무도 부자라고 생각 안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한 5억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네. 그래서 제가 객관화를 한다는 건 아니고 중요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뭐 내 인생, 나의 삶의 의미, 내가 어떤 사회에 해야 될 기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여기에서 와서 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부를 가져야 해. 이게 자기의 이제 삶의 의미가 되고, 그래서 그 부를 향해서 가는 과정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계속 부를 추구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네. 지금 뭐 29억이 있는데 나는 더 벌어야 돼. 그분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은 분들이 그 정도 돈이 없으면 남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네. 손가락질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 돈 가지고 뭐 그냥 좀 쓰려고 써서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이런 어떤 자기에게서 비롯된 이유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에 맞기 위해서 네. 이런 이유에서 부자의 길을 가시는 것은 행복하고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이 어떤 부자의 목표가 뭐세요 하면 한강뷰 아파트라고 많이들 요즘에 많이 네네. 하시거든요. 근데 왜 한강뷰에 왜 살고 싶으시냐고 물어보면은 아까 말씀하시니까 두 번만 물어보면 결국에 남들이 그래야 나를 좀 인정해 줄 것 네네. 같고 내가 그래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서요라고 말씀을 네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럴 이유는 없는데. 성공의 기준이 남한테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살고 내가 나의 삶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내가 규정한다면은 한강뷰에 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 같아요. 한국인들은 좋아. 남한테 보여줄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목적이 다 없어지는 느낌이야. 목표가 다 없어지는 느낌. 난 뭘 보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네. 사실 이제 한국인들의 문화적인 행복에서 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니까 예, 예. 없어졌어요. 그렇죠. 갑자기. 예. 나 왜 살아야 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쭐거림, 어느 정도의 이런 플렉스는 이제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또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때는. 그러면 외국 아까 뭐 북유럽이든 뭐 이런 네네. 데들은 보통 이제 가족끼리 뭐 이렇게 막 시간도 보내고 네네. 아니면 뭐 어떤 개인의 취미 활동, 뭐 운동 이런 네. 걸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남이 아닌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걸로 무언가를 성취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초점을 바꾸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실 필요는 없고, 뭐 사실 이제 북유럽의 행복에 휘게라는 게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해질녘에 뭐 집에서 벽난로 앞에서 뭐 차 마시면서 가족들과 이렇게 보내는 여유, 이제 이런 느낌인데 네. 사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아, 안 되죠. 안 돼요. 그리고 또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같은데 네. 보면은 이제 북유럽 친구들 자기네 나라에서 노는 거 보면은 뭐 버섯 따고 숲에서 행복해 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안 되죠. 숲에서 버섯 따면서 행복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기준이랄까 정도 좋은 식당에서 한 번쯤 맛있게 먹고 이거 SNS에 올리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걸 뭐 매주 한다든지 음. 아니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너무 비싼 네. 그런 기준은 잡으실 필요가 없고 그냥 적당히 좋은 그러니까 내 삶의 수준과 나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정도보다 이제 살짝 초과하는 그래서 이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오 좋은 데 갔네? 이제 이 정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삶은 추구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시는 분이 진짜 네, 많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맞습니다. 분들도 많고. 그게 이제 삶의 초점이 네. 아직 나한테 못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외부적인 그 타인의 시선이라든지 외적인 기준보다 내면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유 시간, 요걸 이제 하루에라도 조금씩 내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그 SNS 닫고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차근차근 조금씩 정리를 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내 삶의 그런 기준들도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약간 양극단에 있는 거잖아요. 버섯 따기와 지금 이렇게 부자 되기가 약간 양극단이니까 맞습니다. 바로 가긴 어렵겠지만 네네네. 조금씩이라도 예. 한 2, 30분이라도 뭐 차 한 잔 두고 뭐 고민도 해보고 네, 버섯을 따더라도 SNS에 올리면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많이 되나. 땄다 뭐 이런 거 자랑하면 됩니다. 좋아요 안 눌리면 또 화나니까 또 이런 성향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조금씩 좀 누그러뜨리시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